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다섯 번째 파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극값 계산할 때 극대극소에서 이미 함수의 그래프로 극대극소를 추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상황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그래프 모양을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다 라고 이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 양수냐 음수냐는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다. 순간 변화율이 0일 때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그래프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사실 함수를 이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함수를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 자체가 해집합이니까 그런 거야. 해를 모두 다, 방정식의 해를 모두 다 모은 게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다라는 것은 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라는 것을 함수로 얘기하면은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도, 그죠? 그리고 어떤 값을 지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돼요? 특정하게 모든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x절편, 보통 x절편, y절편, 그리고 이제 극대극소를 배웠으니까 극값들을 좀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개형이 바뀌는 상태도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알았지? 자, 어찌됐든 지금 121페이지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지금 여기서는 알려줬는데, 그쵸? 우린 저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우리가 보통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먼저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는 당연히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점은 0일 때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일 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는 증가하고 있었는지 감소하고 있었는지,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 따져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게 되어 있고, 알겠죠?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그런 극값이 존재한다는 극값들과 x축하고 만났을 때 값을 뭐라 그러죠? x절편. y축하고 만났을 때 점을 뭐라 그러죠? y절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1차는 직선이었고 2차는 포물선이었으니까. 근데 3차 이상부터는 그렇게 단순하게 추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이상의 함수들은 반드시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 막 공식으로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 123페이지. 필수의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몇 차 함수예요? 1번 문제. 3차 함수죠.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다고 배웠으니까 당연히 3차 함수도 미분이 가능할 거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으니까 먼저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 도함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뭐죠? 4,
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로 찾을 수 있죠? 자, 확인하자 이제.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된다고? 너 언제 0보다 커? 너 언제 0보다 작아?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0보다 크다는 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 여러 개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뭐부터 조사하는 거야? 0이 될 때를 조사하는 거예요. 좀 쉽게 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0이 될 때를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0이 될 때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때 이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0이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게 없는데 0이 되는 걸 조사하고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우리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돼. 판별식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이걸 일단 방정식으로 풀 거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3으로 나누고 가겠습니다.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판별을 다 할 줄 알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면 되는데 0보다 크니까 얘는 두 분이 존재하는 거죠. 즉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몇 개? 두 개 존재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두 근으로 판단하면 돼. 알았지? 이제 우리가 문제 바로 근해 공식이든 분해든 써서 어찌됐든 그 값을 찾아야 돼요. 얘는 분해가 되는 꼴이니까 분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언제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선생님 어떻게 추론하는지 잘 봐. 증간표를 그리는 사람은, 증간표를 이제 그린 사람은, 아, 너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4일 때 0 됐으니까 얘보다 좀 더 작은 값 대입하고 얘보다 좀 얘 사이에 있는 값 대입하고 얘보다 큰 값 대입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질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만약에 함수라면 그릴 수 있지. 그걸 이용하잖아. 두근은 이미 찾았으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 두근이 존재했어.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서 이제 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대입 안 해봐도 봐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양수값을 가졌지. 위에 있으니까. 값이 함수값이 위에 있다는 건 양수란 얘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란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다시 양수됐잖아.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양수면 증가잖아. 증가, 순간 변화율 0, 감소, 0, 증가.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추론할 때 어떻게 추론하겠어?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다가 멈추고,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 아니야. 이해는 되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원래는 그래프 개형만 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멈췄어. 어디서?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어. 멈췄어. 그리고 다시 증가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미분 가능한 함수는 곡선으로 그리라고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다음 함수는.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걸 그냥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이런 극값만 체크하고 그냥 그대로 그래프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극값 찾아야 되겠지, 이제. 극대값 찾으러 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4일 때 극대가 되네. 그래서 f 마이너스 4 찾아야 돼. 그리고 f 마이너스 1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극소값. 일단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여기 찾아놓고 한번 보자. 증간표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프 개형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일단은 극대값 얼마였어요? 10. 계산해놓고 쓰자. 극소값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x축, y축이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4,10점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4,10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점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 찍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극대. 감소했지.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지? 다시 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x절편도 있고 x절편이 몇 번 있죠?
3개. 맞지? y절편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우리가 원래 함수 fx가 만약에 방정식의 꼴로 주어져 있다면, 알겠지? 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도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좀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 다 찾아. y절편도 찾고 원래 다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필요하면 찾는 거야. 뭐라고? x절편이나 y절편은 필요하면 찾는 거야. 그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 뭐다? 극대와 극소인 거. 반드시 이건 찾을 줄 알아야 돼. 얘들 표현 안 하면 안 돼. 꼭지점들 표현 안 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찾을 필요도 없다. 꼭 찾을 필요는 없다. 왜? 필요할 때 찾으면 돼. y절편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나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시. 선생님이 증간표 그렸어요? 아니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했어요? 그래,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거야. 왜냐면 굳이 뭘 대입해서 다시 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대입해서 얼마 이거 따지려면 귀찮잖아. 그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 뭐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이런 거 따지면 좀 귀찮잖아. 근데 그래프 한 번만 딱 그려보면 양수네, 음수네, 양수네, 증가, 감소, 증가. 바로 따질 수 있잖아. 대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잖아. 왜 선생님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하는 단어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단어인데 어떤 그래프까지 이용하더라, 선생님은?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이용하더라고.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이용하더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오늘 다 배우고 나면 수업 말미에 선생님도 알려줄 거야. 너네가 사실 몇 번 그리다 보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되네?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네.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수업 말미에 가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 또는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극값이 2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그려주려면 아래로 물러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함수. 그리고 두 근이 바로 이 극값에서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해야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양수, 음수, 양수일 거니까. 증가, 멈추고, 감소, 멈추고, 증가 이렇게 해석해요. 증가, 멈췄지. 감소, 멈췄죠.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야 그려질 거예요. 이해돼요? 조금 만들어진지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그려졌다고 치면 음수, 양수, 음수라는 거예요. 감소, 멈추고. 증가, 멈추고. 감소. 자, 감소. 멈췄죠? 증가. 멈췄죠? 감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너네가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 이걸 만약에 해석할 수 있으면 얘가 도함수일 때 원래 함수 어떻게 그려? 이것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몇 차 함수까지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4차 함수. 그러면 또 4차 함수를 또 보고 그게 도함수라면 또 5차 함수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요. 너네가 이걸 만약에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계속 증간표를 그리라고 하거든. 표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해설을 보면 표가 만들어져 있죠. 먼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증감을 확인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선생님은? 도함수마저도 그래프를 이용하더라 라는 거. 굳이 증감표가 우리한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요? 자, 2차 함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야.
너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도함수였다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몇 차 함수여야 되지? 2차를 미분해서 2차가 된 거니까 3차야 되겠지. 그러면 너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물어보면 봐봐.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수 멈추고 양수야. 이게 뭐야? 증가 멈추고 증가 이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췄겠지.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잖아. 증가하다 이렇게 멈춘 거잖아. 봐봐. 이렇게 증가하다 멈추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멈추려면 증가량이 점점 줄어서 결국은 0에 가까워져야지 멈추는 거야. 그래프 대형 정도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너 증가하다가 이렇게 해서 멈췄잖아. 그러면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양수라는 건 다시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 저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얘가 위로 블록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소, 멈추고 감소 이거야. 그러면 감소했어. 여기서 멈췄어. 다시 감소해야 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너네가 그래프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한 번도 0하고 안 만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도함수가 x와 안 맞다. 0이 되는 게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플러스 값만 같잖아.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아. 얘는 그냥 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쭉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3차식의 특성이 저렇게 생겼어. 3차식의 특성이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거듭제곱의 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플러스 1일 때 사이에서 거듭제곱하면 그 결과가 더 작아져.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극한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뭔가를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돼.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저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갔다 라는 거야. 한 번도 안 멈춰.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났을 때, 즉 x축하고 두 번 만났을 때 그래프, x축하고 한 번 만났을 때 그래프, x축하고 만나지 않았을 때 그래프가 존재했다는 것은 원래 함수 그래프도 그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극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번 멈춘 케이스, 아예 멈추지 않는 케이스로 존재하는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이제 반대로 감소하게 만들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질까?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프. 됐죠?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멈추고 감소하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쭉 감소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대응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의 레벨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함수를 이용. 증가표를 이용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배우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레벨을 업 시키면 좀 중요한 4차 함수까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자. 자,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의 대응을 그리려면 일단 4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3차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근의 개수를 먼저 찾는 건가요? 당연히 근의 개수를 알아야 돼. 그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먼저 너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함수가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야. 근이 몇 개 있다라는 걸 먼저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존재하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x축하고 만나면
너네 3차 함수 그래프 조금 전에 배웠잖아. 얘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세 번 만나야 돼. 이런 데서는 세 번 만날 리가 없잖아. x축하고 아무리 그어도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서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상식의 선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세 번 만나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들여보거든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세 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너 음수, 양수, 음수, 양수잖아.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도 멈췄다는 얘기고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잖아. 이런 지점들 체크를 하는 거야. 이 라인에서 멈추고 이 라인에서 멈추고 이 라인에서 멈춰야 돼. 근데 음수잖아. 감소해야 돼. 감소하다가 이렇게 멈춘 거지. 그리고 얘는 플러스니까 증가해야지. 증가하다가 이렇게 멈춰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감소 구간이잖아요. 감소하다가 또 이렇게 멈춰야 돼.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높낮이는 뭘 보고 찾아야 된다? 극값 보고 찾는 거야. 극값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렇게 개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3개 있다.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0이 됐다라고 한다면 4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엄청난 레벨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앞으로 그래프 문제 나오면 계속 그냥 추론하고 있을 거야. 증강표 그리면서. 그럼 미친 짓이지. 그래프 개형을 알고 가면 쉬워진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죠? 사실 증강표 그리기 싫어가지고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 풀이대로 하기 싫어서 그냥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또 해보자. 자, 3차 함수가 만약에 근이 2개 있어. 그러면 근이 2개 있다는 것은 순간 변화를 0이 되는 지점이 2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어떤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는 이제 안 그려지는 거 알지? 이런 데서 2번 절대 만날 리가 없다는 거 알죠? x축하고 2번 만나는 경우가 안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2번 만나려면 어떻게 x축이 어디를 지나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해. 자, 이런 데를 지나버리면 몇 번 만나게 돼 있어? 3번 만나게 돼 있어. 이런 데를 지나면 한 번 만나게 돼 있어. 근데 2번 만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그때 극소인 지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자, x축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던가. 알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 지나려면은 이렇게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나누는 거야. 풍류가 2개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봐봐.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다.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는 똑같아요. x축하고 2번 만나는 경우를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런 데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됐잖아요. 이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따져야지. 음수, 양수. 선생님, 이 라인에서 멈췄고요. 이 라인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음수라는 얘기는 감소하다 멈췄다는 얘기죠. 감소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 여기서 또 멈춰야 되니까 감소하다가 또 이렇게 또 멈춰. 그 다음에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증가. 이게 4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 이런 4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 몇 개 있어? 하나. 얘는 극값이 아니잖아. 얘는 극값 하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멈췄어. 음수, 양수. 그러면 감소하다 멈췄네? 증가해야 되네. 이제 플러스니까 증가해야 되죠. 값이 양수라는 건 증가야. 증가하다가 멈췄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너 멈췄는데 다시 증가해. 이렇게 다 되는 거야. 물론 5차 함수도 4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추론하면 다 되겠죠.
똑같은 방법인데. 근데 오차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사차까지만 다루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그래프를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레벨이 완전 상위 레벨. 증가함표 그리지 않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너네가 증가함표를 그리지 않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도 그죠?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도함수를 알려줬어. 그런 다음에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보래. 그럼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거야. 그건 우리한테 땡큐야. 알려주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 이거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프 개형 중에서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번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상식의 선에서 가자.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번 만났다. 즉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한 번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뚫고 이렇게 갔던가 아니면은 뭐는 이렇게 갔던가 어찌됐든 x축하고 한 번만 만났다는 것은 값이 음수 아니면 양수란 얘기잖아요. 한 번만 만났으니까.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뭐예요? 멈춘 구간이 한 번 생겼고 거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냥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너 감소하다가 멈췄어.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멈추는 구간이 없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번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 번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음수에서 양수로 그냥 한 번 가던가 양수에서 음수로 한 번밖에 안 왔다는 거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또는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양수였다고 음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렇게 그려.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이해돼? 선생님 조금 전에는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세 개로 다 나눠가지고 x축 어디에 있는지 다 따지면서 그렸는데 왜 근이 하나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한 번 만나면 어차피 음수에서 양수 이런 그래프는 음수에서 양수 똑같잖아. 그러니까 멈추는 게 한 번밖에 안 멈췄고 그게 음수에서 양수로 갔을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뭐야 아래로 볼까 그려지네? 그럼 뭐예요? 4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랑 똑같이 그린다는 거야.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요.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먼저 x값 근이 몇 개 있는지 판단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도함수의 근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 그래프를 이용하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존재하는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존재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지. 그걸 파악하면 거기에 맞는 그래프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걸 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돼요. 너네가 물론 거기까지 가면 진짜로 좋아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이제 거의 그래프 더 이상 별 필요가 없어 사실. 그것만 보고 그래프 그려지는 거. 연습해볼까? 그래. 자 해보자. 자 연습해보자. 보세요. 레벨을 갈 거야. 자 먼저 3차 함수 그래프를 볼 거예요. 3차 함수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 값이 두 개 있었다. 그럼 너의 도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 값이 두 개 있었다는 것은 너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했을 거고 그 값이 두 개 있다는 것은 x축하고 두 번 만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값이 두 개 있게 그려지려면 너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몇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
그러면 이거의 2차 방정식일 건데 0이 되는 값 찾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건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는다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되겠어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한 번 멈추고 그냥 쭉 가고 있어. 그 얘기는 너의 도함수는 x축하고 한 번만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안 멈추고 쭉 갔어. 그러면 한 번도 안 멈췄으니까 0이 되는 값이 없어야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거야. 그럼 너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건데? 이제 알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4차 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4차 함수가 그 값이 3개 나왔어. 아까 봤지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 값이 3개 등장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3차 함수 그래프가 3번 0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되려면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아까 봤잖아요. 이런 그래프 이용밖에 없다 했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4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3차 함수가 3차 방정식이 두 분밖에 없어.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은 여기서 그 값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값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 값이 되고 여기서 그 값이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다 멈추고 다시 감소하다 멈추고 다시 증가. 이런 그래프가 되시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멈추고 증가하다 멈추고 다시 증가하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하차함수 그래프 그냥 그려지죠. 하나 더 남았지.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번만 만나. 3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실근 하나만 존재해. 그럼 그냥 이렇게 쭉 가던가 뭐 이렇게 가던가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선생님이. 왜? 음수의 양 한 번만 바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처럼 그려질 거야. 아래로 보죠. 이게 다. 우리는 벌써 지금 다 알아버린 거야. 이해되지?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 개형 다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우리가 5차 방정식 안 배운다 했잖아. 4차 방정식 또는 4차 함수까지만 다룬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4차 함수 그래프까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제 증가표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안 하지. 누가 증가표를 그려? 이제 알아버려야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123페이지 1번, 2번을 거기에 그 포커스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던 그 포커스에 맞춰서 18번 문제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가 몇 번 0이 되는지만 찾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도함수가 뭐였냐면 f'x가 뭐였냐면 3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였던데. 너 판별했는데 0보다 컸지?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값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값 두 개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합인. 이제 좌표 표면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너 0이 되는 거 실제 찾아서 그 값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증간 표현. 아지. 왜 증간 표현? 4차 함수 또 해보자. 4차 함수. 자,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찾으면 되는 거야. 또 너 도함수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이거 분해해봤더니 근 3개 나왔잖아. 너 세점에서 만났네? 그리고 음수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이상해져. 자,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감소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감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 알아보는 거죠. 맞았지? 맞잖아. 이걸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을 아니까. 근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알고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값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x절편 필요하면 x절편 찾는 거, y절편 찾는 거, 이 정도만 더 붙여주면 이제 퍼펙트지. 그럼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 대응이야. 너네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그거 알고 봤잖아. 똑같은 거야.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개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얼마나 편하게 그리겠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엄청 편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 다시 3차 함수는 그래프 그 값이 몇 개 있을 수 있다. 자, 3차 함수는 그 값이 최대 2개 있을 수 있어요. 3차니까. 알겠죠? 그러면 3차 함수는 그 값이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값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값이 하나 있을 수 있다. 그 값이 2개 있는 함수 그래프. 그 값이 없는 함수 그래프인데 3차 함수가 그 값이 1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3차 함수는 그 값이 2개 있거나 없거나야. 알았지? 그럼 3차 함수가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건 3차 함수는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건 2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았죠? 하나 있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필수이제 19번에 1번 야 너 그 값이 있어. 그 얘기는 뭐야? 너 도함수가 2번 0 나와야 돼. 그러면 너 도함수의 판별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야. 그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되겠어요? 그럼 2번도 자동으로 해결되잖아. 너 그 값이 없대. 그 값이 없으면 근이 2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걸 해석하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미리 다 알려줬다고 했잖아. 그지? 계속 연습하고 온 게 그거잖아요, 지금. 도함수의 근의 개수를 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했잖아, 계속.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필수이제 20번.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어디에서 극대극소가 만들어졌는지 보자. 3차 함수죠. 필수이제 20번 지금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이 음수죠.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3. 있다는 얘기잖아. 극소값하고 극대값이 있다는 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 값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럼 잘 봐. 이런 데서 지금 극대극소가 만들어진 거야. 자, 이제 이거를 도함수로 간다, 도함수로. 위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최고차항이 음수였으니까 당연히 위로 블록해야 되지. 이런 데서 지금 2번 0이 된 거야. 이런 데서 0이 된 거야. 그럼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잘 보세요. 이 값이 지금 0이 되는 값인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0하고 1 사이에. 그리고 1보다 큰 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도함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이 시계값이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근이 어디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대입하면 돼. 0 대입해서 음수야. 1 대입하면 양수야. 그러면 이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0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왔어.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음수에서 양수 사이에 0이 있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0 대입하면 음수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0 대입하면 음수 나와야 돼. 그게 뭐야?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1 대입했을 때 양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이에 0이 있는 거야. 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너한테 1 대입하면 양수해.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대입할 때 음수 이거 따질 필요 있어? 없지. 이거만 따지면 끝나. 이해돼요? 저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원래 근해 분리 이론은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데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두 개만 확인하면 돼. 자동.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하면? 연립함수하래. 알겠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너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최고차항 공수니까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런 두 점에서 극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값이 되는 x의 범위가 0하고 1이 돼. 1보다 큰 데랑 0하고 1 사이. 그러면 너의 도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원래 함수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항의 차수를 낮춰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쉽잖아. 맞아 틀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차수 낮춰? 그게 그 말이니까. 극값 찾으려면 순간 변화를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 0이 되는 값들이 0하고 1 사이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를 찾아야지. 원래 함수를 보고 푸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은 그래프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어. 선생님이 왜 앞질러 가는지 알겠지? 왜 이론을 앞질러 가버리는지 알겠지? 그래. 그냥 이론을 앞질러서 가버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필수에드 21번도 바로 봅니다.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죠. 자, 그러면 4차 함수도 우리 또 따져보자. 4차 함수는 극값이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3개. 2개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아, 이제 똑똑해졌네.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보면 극값이 3개 있는 경우랑 극값이 하나 있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극값이 3개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이거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존재하려면 너의 도함수 3차 함수일 건데 그 3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러면 3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3번 나오려면 3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3번 나오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라는 거.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3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네? 그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를 갖기 위한 조건까지 우리 배워볼까? 해볼래? 그래, 도전. 선생님 3차 함수 그래프가요 근이 3개 있으려면요 x축하고 3번 만나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 했지. 이렇게 그려지만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 원 케이스. 두 번째 3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극대와 극소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플러스 쪽이 있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쪽이 있어야 돼. 얘네 둘이 같은 부호를 가져버리면 절대 3번 안 만나요. 같은 부호를 가지면 둘 다 양수 쪽이 있으면 안 돼. 둘 다 음수 쪽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3번 만나려면 반드시 극대 극소가 존재해요. 3차 함수의 극대 극소가 존재하려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이제 물론 여기까지 가면 되지만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 이 점을 찾아야 돼. 이 점을 찾아야 돼. 그럼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너 0이 되는 거 찾아야지. 그거의 극대값과 극소값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증명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이 극소,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